이진관 재판장과 처음 마주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긴장과 두려움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박 전 장관은 송구스럽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와 처음 대면을 앞둔 박성재 전 장관의 표정은 매우 어두워 보였습니다. 취재진 질문에 짧은 답만 남긴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안에선 송구하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반대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사실을 확인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법정에서 저의 입장을 충실하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재판부에서 23년 나온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과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헌정질서 혼란을 야기해 국민께 송구스러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내용과 실행 계획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이 지시 문건을 수령하는 것을 지켜봤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메모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재판장은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두 사람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 법정에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증언과 선서를 거부하는 이 전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네, 과태료 부과합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다음 재판부터 류역 전 법무부 감찰관과 배상업 전 출입국 본부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증인 신문이 시작됩니다. 이 재판장은 박 전 장관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재판 시작부터 엄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은 6개월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가 된 박성재 드디어 나왔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박성재 전 장관은 왜 이제야 재판을 받는 겁니까? 너무 늦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공판기일 지정하는 건 법원의 권한이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사정 때문에 첫 기일을 이렇게 늦게 지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박성재의 첫 의견이죠.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때 본인이 완전 전면 부인했고 그 핵심 논리가 계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법무부 장관이 위법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잖아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때 그 계엄 선포된 날 그 왔던 시민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법조인보다 더 해박한 법적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상식적인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계엄이 내란인지는 더 봐야 된다. 법원 판결 기다려야 된다.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재판부에서 내란임을 이미 이진관 판사가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다. 명색이 법무부 장관이고 법조인 출신인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가 소박한 시민 법감정만 가지고 있어도 판단할 수 있는 계엄이 위법하냐 아니냐를 몰랐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부인할 거라고 보십니까? 본인이 좀 인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올 부인할 겁니다. 올 부인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 전략을요 잘 봐야 되는 게 법정에서 이실직고 해가지고 감형을 받고 선처를 받는다. 그거 해봤자 얼마 안 될 것이다. 감형이. 알고 있어요. 이제 와서 지금까지 부인 잔뜩 해놓고 사회 갈등 조장해놓고 헌정질서 교란해놓고 이제 와서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들 얼마 감형을 못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윤석열을 소위 말해서 배신을 하게 되면 다시는 사면을 받지 못한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국민의힘 계열 쪽으로 대통령이 넘어갔다. 그런 일이 저는 없으리라고 보지만 언젠가 넘어갔을 때 사면을 받으려면은 윤석열 옆에 계속 붙어있는 모양새를 가져야 되는 거지. 결국 정권이 바뀌었을 때 사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렇게 한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죽이 되나 밥이 되나 죽어라 부인할 수밖에 없다. 이진관 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무리수를 둘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형량이나 이런 것들을 뭐 지금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법조인이 보시기에. 한덕수의 공소사실보다 공소사실 내용이 많아요. 다수입니다. 다수고 한덕수는 계엄을 차후에라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헛소리를 많이 했죠. 헛짓을 많이 했죠. 문서를 후에 만들어내거나 서명을 후에 하거나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만들었다가 없앴다고 또 뭐 문서를 파괴하거나 그리고 뭐 법정 나와가지고 위증을 하고 박성재는 내란
내란 관련된 것도 있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건희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까지 있어서 죄질이 달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덕수의 쟁점 중에 하나가 그 부작위, 말리지 않았다, 계엄을 만료하지 못했다, 국무총리로서 직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못했다라는 그 부작위가 마치 범죄를 적극적으로 저지른 것 같고 거의 가치 평가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수준의 논리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박성재는 소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 수준이 아니에요. 당일 국무회의 때 국무위원들 그 서명 안 하고 버티는 그 국무위원들한테 서명하라고 처음 제안한 것이 박성재입니다. 계엄이 그 당시에 나는 위법한지 몰랐다, 이제 그 변명으로 가가지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데, 근데 이진관 부장 앞에서 이진관 부장이 계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했어요. 이제 한덕수 선고일 때 판결문에 그 내용을 담았어요. 박성재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서명을 처음 건의했다라는 맞습니다. 사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12.3 저녁에 그리고 이 사람은 거의 처음 온 멤버란 말이에요. 그래서 12.3 그날 밤 박성재 모습을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박성재가 무슨 문건을 들여다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 때 당시에 이제 박성재 전 장관이 참석자 서명을 처음으로 건의했다라는 내용, 이게 이제 판결문에 들어가 있고, 윤석열이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또 박성재 전 장관입니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뭔가를 알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저기 있는 모든 국무위원 중에 가장 법률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대한 심의를 할 때 반대 의견을 내야 되는 1번 타자가 박성재여야 해요. 그게 법무부 장관에게 주어진 우리 헌법과 법률이 준 직무고 책무입니다. 그런데 저기 앉아가지고 문건을 읽었을 때 법대 1학년생이 읽어봐도 미친 거 아니야? 이 말부터 나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포고령이. 과거에 70년대 후반 이럴 때 있었던 계엄령하고 그 포고령 내용이 흡사하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안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 잘못된 권위주의 군사 독재 때 계엄을 남용했던 그 시대에 있었던 내용과 거의 흡사한데 본능적으로 모골이 송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도 오히려 서명하라고 독려를 했는데 어떻게 그걸 위법성이 인식이 없었는데 이런 말을 하느냐. 성명 장관 이런 사람들은 법을 모르니까 나는 이거 뭐 계엄이 뭔지 몰라서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은 그날 올 때 계엄이라는 얘기도 못 듣고 왔지만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전혀 전문성이 없으니까 위법성 인식 없다 이런 얘기가 조금이라도 말도 될 수 있어. 근데 법무부 장관이 몰랐다라는 거는 대한민국 전체 법조인들을 모독하는 얘기예요. 박성재는 실제로 계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무를 수행하려고 했어요. 본인은 통상적인 업무라고 아주 거만하게 얘기하면서 조사받으러 들어갔었죠. 일단 특검의 구형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저는 18년에서 20년 요 사이 정도 구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5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보면 이 핵심에 있지 않습니까? 법조계 그 정부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랬을 때 이정환 판사님이 좀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그동안 검사들이, 이건 저의 그냥 바람, 시민의 바람은 그런 한 축도 좀 보듬어 주셨으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그 김건희 청탁 무마한 거 그런 것들이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법조인의 양심을 저버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날카롭게 이걸 좀 들여다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특검의 구형이 18년에서 20년 정도고 이진관 부장은 한덕수보다 더 높게 선고할 거예요. 이 죄질이 달라. 한덕수보다 더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중형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선고된 23년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위치에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실행 단계에 관여했다는 점이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어제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박 전 장관은 예상대로 본인의 혐의를 전부 다 부인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당시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냥 그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진행했을 뿐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펼쳤는데. 네, 그러니까 우선은 만류했다는 말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 윤석열을 만류했다.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렸는데 박성재 장관의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전면 부인이잖아요. 근데 요지가 뭐냐? 나 계엄에 반대다. 나 윤석열 만류했는데 실패했다. 이게 요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형법 87조의 내란죄라든가 88조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이게 적용이 될 텐데 결국에는 이거 핵심은 간단합니다. 만류했는지가 아니에요. 실제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을 그 막아야 할 지위에 도대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게 이제 판단의 기준인 거거든요. 그랬을 때 박 전 장관은 나는 직접 명령 안 했으니까 나는 아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똥 논리를 하고 있고 내란 임무
종사라는 개념이 그 개변을 막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행사의 권한을 쥔 채 실행은 가능하게 했다면 그 책임을 묻는 게 바로 내란죄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박성재는 그걸 몰라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직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박성재 한마디로 몰랐던 게 아니라 모른 척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찰관님이 나오셨으니까 이거 네네. 여쭙고 싶었습니다. 어제 이제 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박성재 전 장관이 류혁 감찰관님을 예. 이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본인 이제 의견을 어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간부회의 들어오기도 전에 사표를 냈기 때문에 네. 이 내용을 알고 있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제가 그날 그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뭐 특검이라던가 특수본에 가가지고 예. 상세히 진술을 했는데요. 서면으로 재판을 하면은 사실은 서면에서는 그 생생함이나 이런 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하. 제가 그 현장에 가가지고 증언을 하면 여러 가지로 그때의 상황이라던가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 이런 게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감찰관님께서 네, 지금 알려진 걸로는 이제 다음 달 9일에 증인신문이 2월 9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주요한 질문이 어떤 게 양측에서 나올 거라고 보세요? 예, 일단 뭐 제가 특검에서도 진술을 했지만 제가 특검 측 증인이니까요. 그때 당시에 계엄 선포 이후에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을 연락을 받게 된 경위 그리고 뭐 가면서 왜 이것이 위법한 계엄이라고 생각했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 회의 당시 현장의 모습이라던가 그 이후에 뭐 그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제가 사실 들은 걸로는 당시에 그 박성재 전 장관이 평소하고 다르게 굉장히 격앙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뭐 많이 격앙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 들어가가지고 분명히 열띠게 회의를 하고 있었고 제가 그냥 그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확인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정령 이 회의를 계속 하겠다는 거냐 이의제기 차원에서 저는 이게 개헌 관련 회의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온 대답이 늦게 감찰관이라는 사람이 늦게 와가지고 이런 생뚱맞은 질문을 아하. 하면서 회의를 방해하느냐 귀찮게 그거 당연히 너 알 텐데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냐 이런 표정으로 네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로서는 한편으로는 참 실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서는 걱정스럽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거 나중에 이거 세월이 흐르고 나면 저는 그렇게까지 쉽게 바로 해제가 되리라면 몰랐어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본인이 후회할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잘못 판단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고 어쨌든 저는 바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네. 평시하고 달랐던 박성재 전 장관의 모습 게다가 감찰관님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위법성을 알 정도로 그러니까. 문제가 많았던 계엄 선포였는데 근데 이제 박성재 전 장관이 계엄 당일에 그 강의구한테 그 국무회의 참석자 명단이 필요하다라든지 뭐 세는 이 모습도 있었고요. 뭘 준비하라고 굉장히 좀 바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네. 그 윤석열이 가장 먼저 부른 최측근 중에 하나였어요. 계엄에서 중요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심지어 그 국무회의 참석자 서명을 직접 최초로 건의한 사람으로 이제 박성재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의 선포라든가 계엄의 해제라든가 국무회의를 모두 참석한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재판부는 이 사후에 절차적으로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본인의 최초의 그 참석자 서명 받자고 건의한 행위가 만류를 위한 거였다. 진짜 만류를 위한 거였다면 서명이 아니라 중단을 요청했어야죠. 예. 그게 만류 아닙니까? 불법을 합법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은 거다.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또 정말 만류를 위했다면 계엄의 위법성 자체를 이제 사전이나 사후 이제 위법성이 모두 동일하잖아요.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서명을 받는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써 이 위법성이 있다라고 표출하시면서 정의를 정말 실현하시고 불의한 것이었던 유열 감찰관이처럼 위법성을 경고했어야죠. 본인이 서명을 받는 게 아니고 그게 법무부 장관의 역할인데 그걸 하지 않았다.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했다 봅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도운 거죠. 중요한 업무를 한 거죠. 박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안가회동 F4에 들어간 사람이고요. 같이 이제 병 앞에서 뭐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이완규 네네. 전 법제처장도 요 안가회동의 주인공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예. 전에 그 말씀하셨지만 예. 이 본인이 만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뭐 사후적으로 자기 정당화를 위한 주장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뜻이 달랐다, 생각이 달랐다. 뭐 이 정도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회의에 참석했던 그 어떤 관련자들 그리고 예. 그 이후에 법무부 관계자들로서도 이 계엄 선포라던가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라는 언동이라던가 잘못된 것을 전제로 한 행동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안가회동에 참석했고 그 다음에 이 그 국회 법사위에도 출석해서 이게 왜 내란이냐고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뭐 수사 무마라던가 이 일부 검찰 인사를 냈던 사정이라던가
그 이후에 그 법무부 간부들에게 좀 배상업 본부장은 욕을 먹기도 했거든요.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그리고 또 일부 과장들 같은 경우에 질책하는 태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본인이 만류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 혼자만의 그냥 주장이고 모든 객관적인 그 이후의 행동이나 언행은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그 당정대 회의에 윤석열 탄핵 막아야 한다. 이 메모는 어떤 의미로 작용을 할까요? 제가 재판에서? 보기에는 그건 본인들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반면 유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박성재 전 장관이 지시 문건 전달과 실행 과정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자 서명을 건의하며 윤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메모하고 국무위원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직접 지켜봤다는 설명입니다. 수동적 관여가 아니라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자, 먼저 출석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박성재 피고인 나오셨고요. 박성재 피고인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습니다. 이진관 판사가 한덕수 선고 과정에서 국무회의 참석자 서명 받은 걸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잠깐 봅시다. 장관들에게 지시할 사항을 미리 준비한 후 대통령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계획과 조치 사항을 알리기로 하였습니다. 박성재와 이상민의 논의에 따라 피고인 국무위원들에게 지시한 서명은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절차상 요구되는 국무회의 부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재판에서 이진관 판사가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판단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무회의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최초로 권유한 인물로 박성재 전 장관을 지목했습니다. 기사로도 뭐 여러 군데 보도가 됐고 판결문에도 나오거든요. 그 서명을 받으려고 한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봤어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너무 맞는 말이죠. 불법계엄인데 합법의 외피, 껍데기를 씌우려고 서명을 받으려고 한 거다. 그걸 도와줬으니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인데, 근데 그걸 처음 건의한 인물이 박성재 전 장관이라고 판결문에 지목을 했어요. 이번 공판에서 문제를 따지겠죠. 저 영상을 분석하면서 판결문을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이진관 판사가 공판 일정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에서 김건희 씨가 이제 자기 수사 메모하려고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낸 여러 텔레그램들, 그거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이 됐거든요. 그 문자, 저런 문자들. 근데 박성재 장관은 저 문자가 자기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보낸 거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가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였고 법무부 과장에게 보고받은 것도 통상적인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겠죠. 출석하는 박성재 전 장관 어제 여러 매체가 보도했는데 얼굴이 어둡더군요. 어두워야 할 겁니다. 이진관 판사니까. 오늘 이진관 재판부가 또 하나의 내란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처음으로 이진관 재판부 앞에 선 박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에 몰랐고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진관 재판부는 내란의 밤 박 전 장관의 역할에 대해 한 차례 판단을 내렸습니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의 명단을 적고 나서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한 인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 앞에서 헌정 질서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묻는 과정입니다. 법의 판단과 함께 정치가 져야 할 책임 또한 분명해지고 있습니다.